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는데 걱정했던 것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이 선방의 요인이라고 보면 변동성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상태, 그리고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하고 달리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해외에서 S&P 500, 사실 뭐 글쎄 이게 엇박자를 냈다고 좋아할 일인가 싶기는 한데, 우리는 이렇게 왔었고 얘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고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덜 떨어진 거고, 그래서 이게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고, 최소한의 표현하자면 최소한의 양심을 보여줬다. 내린 것도 없는데, 아니 오른 것도 없는데 만약에 같이 내렸다면 이건 정말 양심 없는 시장입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고, 그렇지만 요 추세를 극복했다가 다시 벗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내리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이 만만치 않은 상황을 단숨에 타개하기 위해서는 빠른 반등으로 이 다시 추세를 극복한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빠른 반등으로. 근데 그럴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딱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현 상황을 보면 변동성이 줄어서 그나마 선방을 했고, 하락 추세를 다시 확인을 하면서 계속 하락할 만한 어떤 요인은 더해진 상황이니까,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시장에 대한 평가는 다소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하방 경직성은 기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저점을 이탈하긴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하면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는, 그래서 아직까지 약간의 희망이 있는 부정적인 장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선방을 했는데 오른 게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계속 올랐고, 여기서 이제 하락한 것은, 이게 굳이 이유를 찾고 해석을 하자면 증시가 계속 좋다 보니까 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증시 투자액도 많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은 미국 증시 투자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처럼 어떤 정해진 매뉴얼대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날그날 샀다 팔았다가 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났다. 그런 투자자들이 이 뉴스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번 변이에 대해서 신속하게 주식을 정리를 해서 폭락했다. 그러면 한국 증시는 뭐 수익도 난 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급하게 정리를 할 이유도 없고, 뭐 요런 게 아닐까. 이런 현상들, 주가 움직임으로 결과물을 보고 해석을 하자면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증시는 이 변이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선방을 할 겁니다. 변이에 선방을 하면서 긴축이 완화가 되는, 긴축을 지금 추세대로 하면 테이퍼링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 늦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하겠다, 그렇게 이미 공언을 한 상태였고, 그리고 이번 달에 시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불과 이번 달에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테이퍼링을 하겠다?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긴축이 완화된다는 측면에서 변이에는 선방하고 긴축이 완화된다. 우리 증시는 사실 그 변이가 나타난 게 호재입니다. 제가 글에도 적었듯이. 그래서 그 호재라고 인식을 하고 시장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시장이 연말까지 그래도 버틸 만한 어떤 모멘텀을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뭐 지금은 파는 것보다는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장 한번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드디어 이제 이 콩나물이 자라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예,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처음에는 뭐 추세가 뭔지도 감을 못 잡다가, 아, 추세가 이렇게 되면 하락 추세구나. 근데 이걸 극복해서 떨어지면 하락 추세를 확인하는구나. 이런 등등의 어떤 기준점들을 갖고 해석하는 부분들을 익히시게 되면 시장에 대해서 그나마 덜 흔들리게 됩니다. '와, 이거 오르면 어떡하지? 내리면 어떡하지?'에 대한 부분이 이 선을 넘은 다음에 고민을 하게 되니까 확실히 나을 겁니다, 심리적으로. 네. 그리고 미국 증시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약간의 어떤 이 역주행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넘어가면 이제 미국 증시가 별로고 한국 증시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세금 문제까지 같아지면 미국과 한국에서 지금 한국의 유일한 장점이 세금입니다. 양도세가 없으니까. 미국 주식은 22%고. 근데 이게 없어지고 22%가 된다. 한국 주식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내년에. 물론 뭐 미국만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예, 그래서 그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고, 예, 그리고 또 뭐 누구나 알고 있는 흔한 종목을 다루는 것은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한국 증시에서 "삼성전자 사세요." 해 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예, 그리고 미국 가서도 뭐 "테슬라가 좋아요. 애플이 좋아요." 뭐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예, 그런 거 말고 쪼끔 투자해서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찾는 데 시간을 보내고 그거를 공유를 해 드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 예, 일단 손실이라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비중이 10% 정도 되시고, 예, 해석은 비교적 정확한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주포의 의지대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리픽식 최저 한도가 이 정도면 대체로 시장이 아주 좋지 않은 이상은 다 맞춥니다, 대체로. 예, 그러면 뭐 요 캐스텍 코리아에 대해서 한번 보고, 캐스텍 코리아하고 비슷한 이 에이루트라는 종목하고 이 전환사채 관련해 가지고 다루면, 전환사채 관련해서 투자를 하실 때 다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고거는 제가 나중에 한 번만 더 따로 캐스텍 코리아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디아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먼저 캐스텍 코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캐스텍 코리아는 지금 뭐 가장 걱정해야 될 부분이 실적이 좋지 않게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실적이 이렇게 나쁜 상태가 유지가 될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매출이 감소를 하고 있으니까 주 거래처에서 물량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스트 코리아의 시가총액이 535억이고 뭐 여기서 더 떨어질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순자산이 1,047억. 예, 장부상으로는 굉장히 저평가 상태인 종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재고가 한 400에서 500억 정도 됩니다, 보통. 예, 그러면 만약에 거래처가 끊긴다면 이 재고 자산이 무용지물이 되는데,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지만 캐스텍 코리아 같은 경우는 2,077억 매출, 그리고 1,745억 매출, 작년에 1,376억까지 떨어졌고 올해는 지금 추세대로 가면 1,200억이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네. 1,200억에 1,500억이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매출이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이전 수준까지 가기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 거래처 안에서 약간의 어떤 비중의 축소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예민한 문제고 또 제가 정확하게 사실이다 아니다 그냥 추정만 할 뿐이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리픽싱 한도가 2,735원인데 시장이 나쁠 때 2,735원 시장이 나쁘니까 이 정도는 맞추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맞추려면 한 2,600원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2,600원이 되면 시가총액이 400억입니다. 망하지 않는 이상 이런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억지로 또 이걸 맞추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이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전환사채에서 전환사채 용어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환사채가 뭐냐면 사채입니다.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겁니다. 예, 자금을 편한 표현으로 대출을 해줬다. 개인이 이 전환사채를 산 쪽에서 그러면 나중에 상환을 받는 방법은 현금일 수 있고 주식일 수 있고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가는 걸 전환사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바꿔서 수익, 주가가 내리면 그냥 상환해 주세요 현금으로 해서 손실은 안 보는. 그래서 손실을 안 보고 수익은 열려 있으니까 당연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인데 이 전환사채가 보통 리픽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5,000원에 전환하는 걸로 얘기가 돼 있는데 주가 쭉쭉쭉쭉 빠져가지고 4,000원이 됐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조정할 수 있게 해줘. 그러면 4,000원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 그 100억짜리 전환사채를 찍었는데 5,000원이면 200만 주가 됩니다. 근데 리픽싱 가격이 떨어져 4,000원이면 250만 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쪽이라면 주가를 내려서 요 리픽싱 해서 바꿀 수 있는 주식 수를 최대한으로 늘리고 뭐 한 500만 주까지 늘리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주가를 올려서 팔면 굉장히 이익이 아니냐. 요 구조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전환사채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요 100억이 들어오니까 나쁘지 않은데 주가는 니들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100억이 현금으로 들어오니까 좋은 거고 너네는 주가 알아서 만들어 먹으면 좋다. 그럼 누가 피해를 보느냐? 기존 주주들이 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면서 희석이 돼서 주당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피해를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 주주들의 어떤 희생을 바탕으로 회사와 그리고 전환사채를 발행한 쪽에서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인데 그러면 아까 그 리픽싱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만약에 시장이 굉장히 나쁘다. 그 앞에 주가라는 것은 이 주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움직인다는 게 전지전능하게 모든 주가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좋습니다. 시장이 좋으면 주가를 막 어떤 이슈로 올려놓습니다. 가만히 둬도 안 떨어집니다. 주가가. 그럼 또 좋은 이슈가 있어서 또 한번 마사지를 해서 올립니다. 또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계속해서 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나쁠 때는 리픽싱이라는 걸 통해서 주식 수를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의 주식 수를 주가를 떨어뜨립니다. 시장이 좋을 때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복합니다. 저절로. 그러면 그냥 싸게 주식만 판 꼴이 됩니다.
근데 시장이 나쁠 때는 팔면 여기서 또 유지가 됩니다. 또 무너뜨리면 또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한계까지 밀리게 되는데 그런 현상이 지금 중소형주에서 대부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2,735원이면 너무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리픽싱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려고 덤비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캐스텍 코리아는 그런 점에서 뭐 바닥을 충분히 이제 다져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시도 정도는 할 거니까. 그럼 비슷하게 A루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A루트는 이번에 또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A루트가 전환사채를 이번에 발행하면서 지금 해당이 되는 게 전환가액 조정에 해당이 되는 전환사채가 7, 8, 9, 10, 11, 12, 13, 14, 15회차까지 이번에 발행한 이번에는 16회차 전환사채를 어마어마하게 찍었습니다. 여기 발행 결정 17회차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찍고 가져가는 쪽이 모르는 데서 가져가고, 여기 이제 기발행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16개차는 취소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우리 5,300만 주나 되는 이 주식으로 전환할 전환사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다시 100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환사채를 할 때 보통 30% 마이너스까지만 전환가액 조정이 되게 되는데, 이런 주식 장사를 하는 쪽에서는 액면가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000원짜리 종목도 500원까지 계속 리픽싱이 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A루트는 액면가가 500원입니다. 지금 주가가 555원. 사실 더 밀 수 있는 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뭐 물론 욕심 같아서는 이걸 한 450원 정도까지 밀어버리면, 거기서 한 달만 유지하면 요 전환가액 또 500, 500, 500 액면가로 다 500으로 바뀌게 됩니다. 욕심 같아서는. 그러면 전환가액 주식수도 크게 늘어날 겁니다. 여기서 대략 한 20% 정도 더 늘어나서 한 7천만 주 정도 되지 않을까. 이번에 찍은 것까지 치면 그것보다 더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 총 이번에 발행한 것까지 해서 340억 가량의 전환사채가 있고, 이걸 만약에 액면가로 리픽싱 가격을 맞추려고 한다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면 이 341억에 대해서 500원씩 액면가로 주식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 대략 거의 한 6,800만 주? 6,800만 주 정도 될 겁니다. 그 6,800만 주가 추가가 되는 상황이 된다. 예. 그런 상태가 되면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 주식의 한 절반 정도가 추가가 되는 형태인데, 거기에 따라서 요 동기 측면에서 액면가 이하를 만들고 싶을 거고, 만약에 이게 됐다. 그럼 그때는 주식을 몽땅 사야 됩니다. 왜냐면 500원에서 이제 리픽싱을 더 할 수는 없으니까 주가를 올리는 쪽으로만 할 겁니다. 올려야 팔아먹어야 되니까 올려서. 네, 그런 동기 측면에서 보면 전환 가액 조정이 지금 거의 막바지에 임박했다. A루트는. 그러면 임박하고 나서 뭘로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주식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계속 어떤 매집의 어떤 거래량은 있는 것 같고, 그럼 지금까지 흘러내리다가 한 방에 뭐 올릴 만한 그런 에너지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주식 아주 잘 털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가 죽는다. 이런 구조가 된다면 500원짜리가 2,000원이 된다. 4배. 거기서 털기 시작해서 뭐 평균 1,000원에 팔더라도 100% 수익입니다. 그럼 주가 올릴만 하겠네.
요런 동기로 보고 이 A 루트는 추적을 하시면서 리픽싱이 마지막이 됐을 때 사서 수익을 얻으면 됩니다. 캐스텍 코리아도 이와 마찬가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동기 측면에서 요 A 루트만큼 전환 사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동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메디아나, 메디아나는 저점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요게 이제 요때도 한번 나왔고 또 나왔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만 패턴이 똑같습니다. 상한가 보내고 그 다음날 털고, 이날도 상한가 보내고 다음날 털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에서 이런 단발성 상승이 아니라 추세적인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느냐? 항상 그렇지만 이 주가를 올려서 털고 나간 종목들은 쉽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급등했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또 죽고 확인하고, 그럼 여기서 다시 죽고 하면서 60주선을 다시 돌려 세우는 이 시점까지는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 저가 매수로 생각하면 이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00억씩 자산이 늘어나니까 올해 기준으로 한 770억 정도 순자산이 될 거고, 시가총액이 현재 1059억, 내년에 한 900억, 그 다음 연도에 1000억 이상, 이렇게 해서 현재 주가만 유지하더라도 이제 그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지면 어느 정도가 매력적일까? 여기에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20% 정도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20%가 대략 한 1,400 정도 빼면 5,200원. 그러면 저가 매수로는 메디아나가 저가 매수는 한 5,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가 매수로는. 그리고 그 외에는 시세를 작년에 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면 묵은 매물이 있어가지고 주가 상승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큰 시세를 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외에 오늘 살펴봐야 될 종목이 제놀루션. 제놀루션은 요 하락 추세선을 극복했습니다. 뭐 깔끔한 흐름은 아닌데 사실 이런 거를 뭐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밀어버리면, 이런 게 나오면 아주 좋은 거지만 뭐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극복을 했다는 건 긍정적입니다. 그 주가 흐름에 따라서 제가 판단을 하면 당연히 인위적인 자의적인 해석,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개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요 하락 추세선을 긋고 요거 위에 있으면 추세가 없으니까 나쁘지 않고, 요 밑에 있으면 아직도 하락 추세니까 나쁘다라고 보는 거고, 그걸 넘어섰으니까 이제부터는 평가가 더 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변이에 대해서 진단 키트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 백신에 대해서 지금 변이 기준으로 화이자는 17%까지 떨어졌습니다, 예방률이. 모더나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모더나가 유지를 하는 이유는 모더나의 용량이 일반 화이자하고 동일하게 봤을 때 모더나가 한 용량이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유지가 되는 건데, 어쨌든 변이에 대해서 한 2주 정도 안에 그게 결과물이 나오는데, 저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이거 분석하는데 2일이면 끝납니다. 2일이면 끝나고 연기를 재배열해 가지고 백신을 만드는 것까지 하면 한 2주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2주 동안은 주가가 양호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때 60주선 확인하고 죽는 그런 흐름이 된다 하더라도 다음 주까지는,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중에 상승했다가 밀렸는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승은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백신의 위탁 생산, 일종의 포장 성격의 위탁 생산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원료액도 생산 가능한 수준으로 설비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변이가 나오고 코로나가 지속이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백신 위탁 생산에 대한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고, 그리고 위탁 공장이 지금 4 공장, 5 공장 이렇게 계속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예상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영업이익이 5,500억 입니다. 이건 실체가 없는 제약 바이오의 어떤 거품을 넘어선 수준인데, 이게 4 공장, 5 공장에서 규모까지 갖추면 영업이익 1조 원 나오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겁니다. 물론 영업이익이 1조 원이 나와도 지금 시가총액 58조를 무슨 수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프리미엄 붙이고 이것저것 걸레처럼 갖다 붙여도 20조가 한계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럼 나머지는 주식 수가 적다든지 아니면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일 텐데,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 만약에 여기서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가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뭐 백신이나 이런 것도 더 이상 접종하지 않고 증상 있는 사람은 오세요라고 이렇게 바뀌었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타격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변이가 나오면서 그런 설비 투자한 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는 이런 기대가 또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러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날 오히려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초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치료제가 있으니까. 근데 과연 그 치료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의 뭐 유의미한 효과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고, 물론 부작용이 없습니다, 약효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있었다가 오늘 하락으로 마감을 한 그런 상태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이라는 걸 규모를 갖춰서 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다양한 준비를 해왔고 그거의 결과물로 실적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로 실적이 났는데, 이 바이오시밀러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래서 약을 선점한 것도 뒤에 후발주자들이 나오면서 재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후에 지금 나올 약들은 먼저 선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선수를 뺏기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위탁 생산이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이익 기반을 갖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이 헝가리 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항상 그 창의적인 회계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합병을 하게 되면 그 지금 내부 매출로 자꾸 매출 채권으로 잡고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주식 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의 주식 수가 셀트리온으로 바뀌면서 더 늘어나는데 실적은 그대로 또는 오히려 더 못할 것이다.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사실 주가가 이만큼 버티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럽기도 한데 어떤 종목들은 아무리 좋아도 주주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대로 무너지고,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은 뭐 그동안 수년간 계속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 공격은 당연히 근거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근거 있는 공격을 당하고도 주주들의 믿음이 유지가 되니까 주가가 이 정도는 버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참 좀 부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방어주 역할을 한 게 삼성전자인데, 이 삼성전자로 시장을 조절한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올리면 지수가 오를 만큼 영향력이 크니까 내리면 그렇고, 그래서 오늘도 사실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은 건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하락 추세를 확인했는데 삼성전자는 하락 추세에서는 위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주도주가 된다면 코스피 지수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하락 추세선을 극복하고 올라오게 될 것인데, 그게 가능하게 하는 건 결국 누군가 사야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근데 개인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여전한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전과는 인식이 좀 바뀐 양상이니까 삼성전자가 크게 상승하지는 않더라도 시장의 방어주 역할을 해주는, 그리고 60주선을 확인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가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면서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선물 조정을 한다, 이게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항상 예측 불허의 변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